이럴 거였으면 그냥 숙소 들어와서 따뜻하게 할걸. 뛰어와서 땀나네. 덥다, 더워. 다시 돌아왔습니다. 살 빠졌다고요? 좀 쪘는데? 한 1, 2kg 찐 것 같은데? 2025년이니까 5kg 더 뺄게요. 와, 들어오니까 또 어디까지 얘기했지 근데? 무슨 얘기하다 왔죠? 무슨 얘기 하다가 꺼졌지? 아무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따뜻하게 들어와가지고 더 할걸. 눈썹이 바뀐 게 아니라 정리를 안 했어요. 눈썹 정리를. 요즘 무슨 노래 듣냐고? 나 무슨 노래 듣지? 오늘 박효신 선배님의 히어로 오랜만이래. 그 듣고. 횡단보도 잘 건넜습니다. 횡단보도가 다행히 타이밍이 계속 잘 맞게 떨어져가지고 놓치지 않고 왔습니다. 암튼 그 짐 정리도 해야 되고 운동도 갔다 와야 돼요. 운동을 갔다 와야 돼서 손 들고 건넜습니다. 근데 진짜 그 잘 안 보이는 곳에는 진짜 손 들고 건너야지 안 위험해요. 목요일에 집 나가지 마. 너무 추워. 목요일부터 추워진다 그러더라고요. 목요일부터 또 날씨가 또 영하 엄청, 지금도 물론 영하지만 더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영하 13도. 와우. 제가 첫날 잤던 곳 체감 온도가 13도, 14도였거든요. 서울은 진짜 무섭구나. 날씨가. 서울의 날씨가 무섭긴 하죠. 국토대장정은 다음번에 제가 제대로 풀어버릴게요. 아직 짐도 안 풀어서 썰을 풀기엔 짐부터 풀고. 얼굴이 수척해졌다고요? 또 수척해진 것 같진 않은데.
그런가? 갔다 오면서 아 살을 왜 이렇게 쪘지? 하면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넙대대졌지? 이러고 있었는데 몇 박 했냐고요? 일주일 넘게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완주는 못 했는데 저는 올라와 버렸어요. 뭐 국토 절반. 네, 백패킹으로 갔다 왔습니다. 저기 앞에 짐이 아직 있는데 보성 찍고 다음엔 동해 갔죠. 좀 보령까지 갔다 왔는데 원래 루트가 서해 쪽으로 쭉 걸어가냐 아니면 동해 쪽으로 쭉 걸어가냐 했는데 서해 쪽으로 일단 갔어요. 사우나에서도 자고 그랬죠. 이제 사우나에서 자면 여기 탕은 몇 개가 있고 온도가 몇 도고 사우나는 몇 시에 청소하시고 이게 다 그 빠바바바바박 돼요. 상반기에 뮤지컬을 할까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싶다. 나름 규칙적이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나 뭔 얘기하려고 그러지? 까먹었다. 아! 그 제 인스타에 올린 사진 중에 라면들 엄청 쌓여져 있는 거 보셨어요? 거기에 그게 자판기였어요. 자판기. 라면 자판기. 신기하지 않아요? 저 살면서 처음 봤어요. 라면 자판기.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뽑기 맞아요. 뽑기인데 다들 뽑기인 줄 아셨어요? 나 방금 뭐라 그랬어? 아 자판기라 그랬지? 쏘리. 뽑기. 뽑기. 뽑기예요. 나 자판기라 그랬구나. 뽑기인 거 다 아셨어요? 나는 라면만 보시고 뽑기인 줄 모르셨나 했지. 라면 뽑기가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라면 뽑기 기계가 있는 걸 살면서 본 적 있으세요? 전 다른 것들은 많이 봤는데 라면은 처음 봤는데. 저 뽑기 잘하냐고요? 옛날에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쥐 해서 막대기 쥐 이렇게 미는 거. 그런 뽑기는 잘하는데 이 뽑기들은 그거는 그 무게 그거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일본 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겠구나. 그건 안 해봤어요. 라면 뽑기는 안 했어요. 굳이 라면 뽑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먹을 게 많은데. 동현이가 뽑기를 잘해요? 동현이는 그냥 가차 이거 돈 넣고 돌려가지고 그런 거 잘하는 거 아닌가? 와, 저 그래요. 저 이제 27입니다, 여러분. 27살이 됐습니다. 어? 27! 참 신기해요. 저도 친구들이랑 제 친구 다들 아시는 제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야 벌써 우리가 27이다. 그래 거의 같이 간 키 큰 193 되는
우리 애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24대거든요. 그 친구 실명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가 응애야 27이다 형들 이러면서. 이제 너 내년부터 꺾인다. 넌 내년부터 꺾인다. 24살까지 괜찮아. 내년부터 꺾인다. 조심해야 된다. 계속 그래. 아, 그랬었어요. 아, 저도 아직 어리죠. 어린데 그 친구보다는 그래도 그랬으니까. 다들 만 나이를 안 쓰는군. 만 나이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26년을 만 나이로 안 살았기 때문에 26년의 세월을 하루 이틀 만에 바꿀 수는 없어요. 저는 27 됐습니다. 만으로 26. 할까 말까 고민될 때 하고 후회하는 편이에요? 안 하고 후회하는 편이에요? 저는 후회할 거면 하고 후회하는 편이에요.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할 거면 해보고 후회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안 하면은 제가 그거를 했을 때 후회하는 걸 모르잖아요. 하면은 안 했을 때 후회했던 것도 알 수 있고 했을 때 후회했던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살까 말까 고민될 땐 전 그럴 때 안 사요. 저는 소비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건 없어서 가끔 지름신이 이렇게 올 때는 하지만 살까 말까 할 때는 잘 안 삽니다. 살까 말까 하는 건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거라 굳이 사지 않아요. 근데 다른 걸로 돈을 많이 쓰죠. 뭐 먹는 거라던가 쓸데없는 걸 산다던가. 저는 가끔 핸드폰에 지름신이 좀 도져요. 아니면 캠핑용품. 굳이 필요 없는데 조명 막 한두 개씩 맨날 사고. 핸드폰도 아직 멀쩡한데 그냥 바꾸고. 지금은 근데 멀쩡하지 않은데 바꿔야 되긴 하는데 안 바꾸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핸드폰 열 때마다 지지직 거려요 지금. 그래서 바꾸긴 해야 되는데 딱히. 다음에 바꾸면 아이폰으로. 아 근데 삼성페이가 너무 편해서, 물론 아이폰도 그 뭐냐 애플페이가 있지만 너무 편해서. 일단 고민. 카드 지갑 들고 끼고 다니면 돼 하셨는데 그 지갑을 또 따로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물론 핸드폰 뒤에 붙이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겠어. 원래 사실 제가 그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 플립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폴더폰을 너무 쓰고 싶은데 폴더폰을 쓰면은 또 그 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플립으로 바꿨는데, 근데 아직 안 망가져서. 그리고 아이폰을 사기에는 아직 그 지름신이 저한테 아직 안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안 부서지고 꽤 오래 쓰네. 저 이거 진짜 많이 고치다가 쓰고 고치다 쓰고 하는 거예요. 열 때마다 지지직거려요. 최근에 잘 샀다 한 거요? 넥 워머 잘 샀다 생각했어요. 그거 없었으면 전 얼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플립 박살나면 사겠네. 아 근데 그것도 고민이에요. 곧 박살날 것 같긴 한데. 넥 워머 자랑해달라고요?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목도리보다 좋냐고요? 훨씬 그 기능성이 좋죠. 왜냐면 목도리는 이렇게 둘러야 되잖아요. 길게. 근데 넥 워머는 딱 끼기만 하면, 이렇게 쓰기만 하면. 지금 몇 년 썼냐고요? 몇 년 안 썼어요. 저 필미 때 샀어요. 재작년 11월 달이 됐네. 이따가 뭐 할 거냐고요? 이따가는 운동하고 청소하고 짐 정리하고. 뭐 했는데 고장났대 하셨는데 뭘 하지 않아도 고장나요. 네. 뭐 떨어뜨려도 살짝만 떨어뜨려도 그렇고. 기계랑 잘 안 친하구나. 저 기계랑 친한데 얘네들이 저를 대면대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잘 쓰는 사람들은 오래 써요. 사실 제가 잘 고장내는 편이긴 한 거지. 그 어르신들도 핸드폰 플립 많이 쓰시잖아요. 잘 안 망가지시던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플립 쓰시는데 안 망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너는 왜 이렇게 망가뜨리냐면서 그러셨던 기억이. 제일 오래 쓴 물건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딱히 없네. 그렇게 오래됐다고 생각끼는 게. 아, 바이올린? 바이올린 진짜 오래 썼죠.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3살, 14살 때부터 썼으니까 12년, 13년 됐네요. 최근에 와인 한잔 하다가 갑자기 바이올린 키고 싶어가지고 튜닝 하다가 그 줄 하나 끊어뜨려 먹어가지고. 주찬이는 금방 질리는 편이지. 금방 질리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금방 질리지 않아요. 뭐 질려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하면 다 까먹었겠지? 까먹었다기보다 잘 안 돌아가겠죠? 잘 안 돌아가겠지만 뭐 까먹진 않았을 것 같아. 하나 꽂히면 작심삼일이라고요. 딱히 그런가? 뭐 그런 원래는 그런 성격이긴 한데. 피아노도 오래 썼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샀으니까 낙원상가에서 피베고 야마하 피베고 이제 단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샀으니까 딱 10년 됐네요.
캠핑 생각보다 오래 가잖아. 캠핑? 그쵸, 캠핑 오래 가죠. 배우기 가장 쉬운 악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가장 배우기 쉬워요. 제가 근데 리듬 악기라 그 박자 감각이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탬버린도 어려워요. 탬버린도 꽤 어려워요. 음이 나는 악기 중에서 저는 근데 제가 했던 악기 중에서 제일 쉬웠던, 그나마 제일 빨리 습득했던 악기는 피아노였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제가 너무 많이 연습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치고 일상을처럼 쳤지만 쉬워요. 피아노가 그나마 그게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피아노는 누르는 대로 음이 나잖아요. 기타도 마찬가지고. 드럼도 어려워요. 왜냐면 손발 따로 노는 것도 어렵고 오른손 왼손 따로 노는 것도 어려워요. 악보 못 보는데 어떻게 제일 빨리 습득했지? 저는 악보를 안 보고 코드 위주로 배웠거든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실용음악과 나왔을 때 제 친구한테, 피아노 전공한 친구한테 야 이거 뭐야? 어떻게 쳐? 이거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가지고 이거 뭐야? 어떻게 해? 하고 그거를 그 코드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냥 무작정 외웠죠. 외우고 코드를 치고 그거를 이제 응용한 거죠. 근데 이건 천재가 아니에요. 천재가 아니라 천재일 수가 없어요. 저도 알려준 대로 하는 거니까. 코드만 보고 치는 거 쉽다기보다 꽤 많아요. 그렇게 치시는 분들. 수찬이랑 영택이 피아노 누가 더 잘해요? 영택이 형은 미디 건반을 잘하겠죠? 아무래도 뭐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클라리넷은 어떻냐고요? 클라리넷을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한번 대충 저희 집에 악기가 있어서 했었거든요. 그것도 어려워요. 이거 뭐라 그러지? 리드, 이거 나무 조그만한 거에 뭐라 그러지? 클라리넷이랑 뭐 껴서 이렇게 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하기 전에 입에다가 침 발라놓고 이만한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립하고 그 안에다 이렇게 끼는 거 있어요. 그게 리드 맞나? 아니 악기 이름 말고 리드 맞아요? 리드래요. 네, 리드를 끼는 악기들은 아무튼 뭐 이게 금관악기 목관악기들은 처음 시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플룻도 저희 집에 있었어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삼촌이 뽑기를 잘하셔가지고 클라리넷이랑 플룻을 항상 뽑아주셨거나 아니면 선물로 해주셨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플룻은 그나마 단소를 했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운지법을 잘 몰라서 안 해봤던 못했던 기억. 한 번씩은 만져봤다 정도. 못하는 악기? 뭐 클라리넷, 플룻은 못해요. 그냥 구경은 해봤다. 단소 소리내기 진짜 힘든데 하셨는데 저 단소 천재였어요. 중인무왕태. 기타 배우기 어렵냐고? 기타도 근데 그것도 약간 사바사인 것 같아요. 하이코드 잡을 때 그거를 잘 견뎌내는 사람만이 잘 할 수 있는 느낌?
물론 다 어려워요. 악기는 다 어려운데 그나마 그냥 비교적 그냥 막 이렇게 내가 미친 듯이 잘한다에 대한 경지까지 오르기 말고 그냥 할 줄 안다 정도면. 근데 맞아요. 손이 크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손이 큰 편은 아니거든요. 손이 큰 건 아닌데 다 돼요. 기타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근데 사실 손이 크면 유리한 거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따 운동은 헬스장 가야죠. 우쿨렐레도 해봤어요. 우쿨렐레 해봤는데 우쿨렐레도 재밌어요. 근데 딱 그렇게 여행 갔을 때 조그마한 기타 메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했었거든요. 손 작으면 청소년용 바이올린으로 해도 되나? 뭐 해도 되긴 하죠. 근데 소리가 다를걸요 아마. 못하는 악기요? 너무 많죠. 전 트럼펫도 해보고 싶은데 트럼펫도 못하고 색소폰도 못하고 뭐 플룻, 클라리넷도 못하고 오보에 뭐 호른, 팀파니는 그나마 옛날에 관현악단 했을 때 해봤고 드럼도 잘 못하고 옛날에 꽹가리랑 장구도 했었는데 유치원 때 지금은 못하고. 생각해보니까 악기를 많이 접해봤던 것 같긴 하네요. 베이스요? 베이스도 저 옛날에 베이스 한번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었는데 그것도 어렵죠 사실. 악기를 뭘 많이 만져보긴 한 것 같아요. 유치원 기억도 있어 하셨는데 전 그때 다 기억나요. 그 장면만. 제가 장구를 제일 잘 쳐서 꽹가리를 했었어요. 일렉도 해봤냐고요? 저 일렉 기타 있어요. 악기 처음 접한 거요? 그때가 한 4, 5살이었던 것 같은데 장구를 제일 먼저 접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라면은 그때 뭐냐 사물놀이? 풍물놀이? 그 선생님께서 이 악기를 꼭 시켜야 된다 이 주찬이는 그랬다고 하셨어요. 얘는 재능이 있다 라고 하셨대요. 근데 뭐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으니 그 재능을 잘 키운 게 아닐까요? 꽹가리가 사물놀이의 일장이잖아. 그죠? 리듬을 그 뭐라 그러지? 리드하는 포인트맨? 그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비교적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칼림바도 재밌죠. 칼림바도 소리가 예쁘잖아요. 칼림바가 기타 옆에서 기타 쳐주고 피아노 쳐주고 보컬들이 칼림바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게 매력적인 거 없어요, 진짜. 안 해본 건 없는데 잘하는 것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약간 제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건 많은데 하나 진득하게 장인 정신으로 이어가는 건 없는 느낌? 뭐 그렇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무튼 저는 내일 또 라이브 찾아올게요. 약속. 내일 또 올 테니까 갈각 잡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약속 시간?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자주 찾아오기로 했으니까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뭐 짐도 챙기고 정리도 하고 저거 제가 그 배낭 메고 온 것도 정리 아직 안 했거든요.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또 오겠습니다. 나도 머리 자르고 싶다. 장준이 형 머리 자른 것 같던데. 피랑 약속해버렸다. 아하. 그래, 나랑 약속해버렸다. 덤머를 보여달라고요? 근데 이미 머리 가르마가 이 갈라져 있는 걸로 대로 가르마가 다져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굿나잇. 잘 자요. 잘 자요.